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이 잘 안 되고 그런 뭐가 있을 때 지금은 우리 선방에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옛날 선방에는 이 참회당이 있어서 참회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회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예를 들면 법화도량 선언이라고 하면은 법화경을 중시한 법화참법 또는 무슨 대참회법 이런 참회법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는 참회법이 많이 있어가지고 방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수행의 장애처럼 느껴졌을 때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난 세월 쌓아왔던 많은 마음들의 중에서 좋지 않은 여러 가지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현상이거든요. 한 가지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내적으로 자기 억제라 자기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러한 것이 하나는 자기 억압도 되지만 상대에 대한 미움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으면은 이 가슴이 막히고 기혈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굳어지고 차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은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모르겠는데 깨는 순간 몸이 차갑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된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내적으로 자기한테 놓여 있는 어떠한 것들이 발현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나오는 것이 한 가지 마음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앞서도 말했습니다. 기억하면 뭔가 하나만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뭐 이쪽에는 뭐가 기억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가 기억되어 있고 이 두정이는 뭐가 기억되어 있고 말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작용하는 것이 많긴 하는데 실제로는 몸과 뇌가 잠비 합쳐서 무엇인가 발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도 한 가지가 발현시키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한 가지가 발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라면 뭐 앞으로 잘 변해갈 것이고 만일 부정적이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참회하는 마음이에요. 옛날 그 책을 읽어보면은 공부가 안 되면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이 선방에도 우리 어디에서 저는 이제 몇 군데 선언을 잘 안 다녀봤으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어디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선방 옆에가 바로 참회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딱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법화 참여를 하는 그 참회 도량이면 법화 참여에 맞는 기물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때 당시 그 참여를 해야 될 사람은 참여를 37일 내지 49일 내지 100일간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서상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등장한다든가 내적으로 어떤 정광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안에서부터 그 어떤 무엇이 쏟아온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났더니 마음이 뭐 표곤하고 기쁘고 하여튼 어떤 그런 현상들이 올 때까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참여해야 할 것 가운데 한두 가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철이 되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해제철이면 또 여기도 와야 되고 또 결제철에 가면 또 선방에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쁘해서 뭐 할 틈도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4년을 다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찾아가서 그렇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데가 없으면 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참여 좀 해야 되겠다고 가서 주의심이나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37일이라든가 무슨 49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100일간이라든가 그 100일간 전에도 한번 말했습니다. 습관 바꾸기가 70일에서 70일을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작은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뭐 37일이나 이렇게 해서도 사라질 수가 있지만 좀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70일이나 100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꼭 선방에 안 들어가더라도
한 100일 정도는 그렇게 자기 참여를 해가지고 내적으로 불건전한 의식의 층위를 다스려가지고 하게 하면 좋은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권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뭐 이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명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환자를 10,000명을 우선 봐야 돼요. 10,000명. 10,000명의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주 진지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무엇인가 하는 유형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수행도 또는 같은 어떤 것도 정리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나 내용이 좋은 이유가 수많은 세월 동안 겪어와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사라지면은 이제 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마다 다른 특별한 것을 발현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어떠한 것이 형성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고 새로운 것이니까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10,000명을 지나가고 100년, 200년을 지나가면서 검증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오래된 전통은 우리가 그냥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 속에 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제대로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발심한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저것도 잘 안 된다. 뭐 보시하려고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참여하는 참회 기도를 가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하루에 보면은 그 지옥 스님의 법화참법이라고 하는 책 하루에 4차례씩 한 번 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하루에 4차례에서 8시간씩 해서 최소한 3-7일 하고 그리고 잘 되려면은 서상을 볼 때까지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스님이 그 참여하는 걸 보니까 진짜 이제 저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으로 보면은 이제 그 스님이 참 기도로 들어갔는데 그 밑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출가한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을 뒷바라지 하는 처사가 둘이 있었는데 젊은 처사들이 나중에는 자기 은사가 되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참여를 계속 하다가 반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강을 보는 걸 보고 출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같은 절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은사하고 상자하고.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조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글을 썼는데 지금 상자들한테 상자 앞에다 두고 반강하지도 않았는데 니들이 나 반강하는 거 봤지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그런 거 안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 것 같기는 했는데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래 이제 이와 같은 발심을 해가지고 이 발심을 성취를 해야 돼요. 발심을 성취해야 드디어 이 정념이 자리 잡고 정념이 자리 잡아야 선정과 지혜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별경심소는 우리를 하여금 바른 쪽으로 강하게 하는 힘도 있고 바르지 않는 쪽으로 강하게 하는 힘도 있는데 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내가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통적 집단에서 막 선배 스님들이라든가 조실 선직 스님들이 잘 또 해줬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 행각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도량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전혀 거기에 어떤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가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해제철이라든가 또 해제철이 아닐 때도 그렇게 행각을 계속 하면서 옛 스님네들이 여기저기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깨닫지를 못한 분이 대우 스님 밑에 가면은 거기서 발현되기도 하는 거고, 대우 스님 밑에서 못 깨닫는 사람이 다른 쪽에 가면 깨닫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연이 안 맞으면은 설사 거기에 선지식 계시다 해도 못 깨달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선지식은 20년 동안 계속 가르쳐도 그 밑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선지식이 있어도. 그래 이제 자기 스스로 부끄럽다고, 지금 가면은 중국 스님인데 그 육신불로 남아 있어요. 육신불도 지금 그 스님 남아 있고 참계 화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 스님이 참계 화상으로 불리지 않고 참귀 화상으로 됩니다. 벨참 귀신기자로 해가지고, 지금 그 스님 밑에 가서 이제 이 심리적으로 뭔가 해서 우리 귀신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도 이제 잘 낫는다고 해서 그 스님이 귀신 띄어준 스님이 돼 있는 거예요. 육신불로 남는 스님. 그래서 참 귀 스님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 한 스님입니다. 선지식이 있다고 해도 꼭 발심이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이 없다고 해도 발심이 정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예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야, 예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됐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보는 많은 예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이분도 찾아가서 있고 저분도 찾아가서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나중에는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의 방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서 체득을 하셨고, 또 다른 세계 해석하는 방법 체득했지만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성립되긴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처럼 생각할 때 예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예도하면은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어떤 경론을 보면은 불교를 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도. 그다음에 불교 이해의 가르침을 예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해의 가르침이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도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명 같은 것도 내도 인명. 불교 논리학은 내도 인명이라고. 불교 이해 논리학은 외도 인명.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하듯이요. 이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합해 봤을 때 알 수가 있는. 잘못하면 이제 아까 말했을 때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은 호기심을 강력해서 뭘 바랍니까? 요걸 우리 욕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가서 쭉 가서, 그러면 이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탁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깨달음의 길인갑다라고 하면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정립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이 승해예요, 승해. 그래서 내예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하여튼 어떤 이미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예도하면은 뭐 좀 그 말 듣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불교 내부적으로도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예도한 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게 돼 있는데, 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돼 있죠. 다만 사상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해제철이 되면은 선지식도 찾아가고 참회도 하고 뭐 하면서 발심을 이미 지금 한 발심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그 발심이 성취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취하도록 만들어야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승의 염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도 해도 다 개발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다른 쪽으로 정과 해가 작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 마음의 한 특징이에요. 다음에 11번째 계속 보면은 심소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별경심소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하는 욕망의 방향이
경계가 서로 다르니까 별 특별한 경계에서 그쪽을 향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심소 이름을 별경심소라고 했다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 11번째 개성이면은 선심소는 신참괴, 그다음에 무탐 등 삼근은 탐진치 세 가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근한 불방일 행사계, 그래 이것이 이제 선심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참괴심.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알게 모르게 내가 나 자신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상처받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또 다른 생명들한테 그 상처 준 그런 마음들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 그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냥 나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것 해서는 참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참여도 이제 그 아까 격식을 갖추고 계속 하다 보면 그 형식이 사람을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행도 여기서 말할 때 수행이 안 된다 하는 것 하지 말고 항상 완성된 수행자처럼 앉아 계셔봐요. 완성된 수행자처럼. 그러면 그 형식이 자기를 완성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형상이 우리 어때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형상으로부터 자유스레져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형상, 즉 이미지가 구성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앞서 말한 대로 비택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내적으로 오는 마음을 그냥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하도 하다가 다른 생각이 오면은 그 생각이 가도록 놔두고 다시 하도록 오고,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왜냐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생각이 알고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이에 다른 생각이 나오면 좋은 생각이 됐든 나쁜 생각이 됐든 다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왔구나, 마음속으로. 그리고 다시 하도록 오고, 또 좋은 생각이 나면 또 이 허망한 것이 왔구나, 그리고 또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끔 가다죠. 1시간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것 보고 있다가 쓸데없는 허망한 것이 왔다, 그리고 하도록 오고, 또 한참 하도 잡고 있는데 또 안 되면 또 갔다가 해서 이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보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몸을 바르게 탁 앉는 거예요. 몸을 바르게 계속 딱 앉으면 몸도 뭘 하냐면 침묵을 해요. 몸으로 안 움직이고 딱 침묵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탁 깨어납니다. 그 몸이 깨어나면 이 흐름이 바뀌어요. 압니다, 스스로. 그러면 이제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따라가기도 너무 쉽고, 그다음에 자기가 주시하고 있는 것도 뭐 아주 순일하지는 않지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몸이 해주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야말로 근본 무명이고 근본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보다 더 근본적이에요, 몸이. 그리고 이 몸이 훨씬 더 세계적이에요. 우주적이고. 그래서 이제 몸을 잘 가스르고 편안하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몸에다 너무 힘을 주고 있거나 몸이 움직이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 몸이 계속 침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이 침묵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몸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산소가 계속 필요하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산소가 필요해가지고 세포들이 계속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산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막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망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덜 움직이면은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하는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그 배열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잘 편안하게 해서 딱 앉으면 일단 딱 자세를 잡기 전까지 자기를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저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이쪽 이렇게 찌우리더라고요. 제가 뭐 바로 앉으려고 해봐도 한참 지나고 있으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해인사 같은 데는 용맹정진을 하니까 계속 이제 와서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안 해주면은 이제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있는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있는데 와서 누가 이제 건들면은 이제 신경질이 나니까 누가 옆에서 말도 못 해주고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세 번쯤 가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너 자세가 왜 그래?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참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한데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고라도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오장육부의 기운의 조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장육부의 기운이 조화가 달라지면 부족하거나 강한 쪽의 마음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장부의 조화가 완벽히 들어가면 그 상태로서 무심처럼 돼버려요. 오장육부와 조화가 딱 되면 편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가 깨지면 특별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의 조화는 잘 해야 되고, 우리 그 좌선이나 어디 같은데 저장되듯이 그렇게 앉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뒤쪽으로 하지 말고, 너무 기울도 하지 말고. 그러나 뒤쪽으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갑자기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침울해. 그때 특히 경행할 때 같은 데는 팔을 뒤로 하고, 머리를 쭉 펴고, 좀, 나 잘났다. 이라고 걸어야 돼요. 침울하게 떨어지면. 근데 어쩐지 너무 들뜰 때가 있어요. 여기서 혼침 도고라고 뒤에 나오는데 너무 막 생각이 들뜰 때 있어요. 그러면 팔을 펴고 몸을 안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내가 의식이 사는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을 때는 바르게 앉아있지만 걸어갈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방편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이 청량근을 쭉 세워가지고 잘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앉아 있는 다음에 몸의 어느 곳에도 힘이 안 들어 있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이제 그렇게 딱 앉는 다음에는 온몸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앉으면 몸이 이제 삼매 속에 들어가는 게 몸이 의식은 삼매 속에 안 들어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힘이 이제 계속 몸에 힘이 있으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의식을 팍 깨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힘이 좀 축적되면은 이제 그 자기 의식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좀 수월해져요. 그러면 이제 아주 피곤할 때 잠이 오는데 잠도 보아줘요. 잠도. 잠에 들어가는 마음까지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잠에 언제 뚝 떨어지는가. 근데 내가 의식하고 깼으면 이 잠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는 힘이 굉장히 살아나 버려요.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온 몸의 잠을 일시에 딱 깨우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내가 하두고 안 들리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이라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그 힘이 여기서 말하는 선정력을 깨우는데 몸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몸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하는 참회라든가 또는 참계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동을 계속 말했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진데 이 부지런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이 넘치도록 즉 몸이 너무 피로하도록 하면 안 돼요. 몸이 너무 피로하면 수행자는 지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너무 피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덜 하죠. 그냥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습이 되니까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이 실은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지나고 나면은 싫어지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앉아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음과 움직인 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까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좀 그렇지만 1시간 앉아있는 기운을 상쇄할 만큼 움직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동종선하고 임재정선하고 운동하는 게 다른데 조동종선은 1시간 앉으면 1시간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맞습니다. 근데 임재정은 50분하고 10분 건데 대신 10분 돌 때 엄청난 에너지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50분 앉아있는 그 기운하고 맞먹도록 10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움직일 때는 완벽하니 몸을 전체적으로 깨어가지고 움직이고 앉을 때는 완전히 탁 놓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경행을 천천히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침잠하는 기운은 강하지만 몸의 조화를 일으키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조동종선은 그리고 남방선 같은데 이파선은 1시간 앉아있으면 천천히 걷지만 1시간 걷는 거예요. 다만 잠이 많은 사람은 1시간 15분쯤 걷고 45분 앉고 또 이제 다른 상황이 되면 1시간 15분 앉고 45분 걷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앉은 차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임과 동정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깨어있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도 맞듯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무리하게 움직여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안 움직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는 것을 오래 하고 또 경행도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울력조차도 잠깐 하고 말하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 몸이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해요. 울력을.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몸이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근력을 안 길러놓으면은 조화를 안 맞춰놓으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절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앉아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길러진 근력으로 앉아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을 잘 움직여서 앉아있고, 지금 몸이 이미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로 가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가는데, 그 힘의 근력을 안 걸어놓으면 이제 뼈가 찢어지고 뭐가 흐트러지면 그걸 받침해주는 것이 이제 근력인데, 이거 없어지면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데, 앉아있으면 계속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 이제 이쪽이 뼈가 이렇게 벌어지고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윤활유가 부족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반대로 몸을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특히 결과부지 하는 사람은 이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기혈이 통해본 사람들이야 큰 관계가 없지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계속해서 결과부자로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린애들이나 여자분들이 잘 앉아있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종아리를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뒷절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무릎을 땅에 딱 대고, 그 다음에 이 발이 이렇게 반드시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분 정도는 앉아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쪽 근육이나 늘리고 못하는 쪽이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몸의 근육을 조화를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앉아서 하도 하고 있으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앉아 있으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진 조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두 번째, 자기가 그런 상태에 깨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공부처럼 생각해요. 공부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잘 다스려줘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참개심이라든가,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부지런함도 앞서 말했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1시간 갑자기 움직인다든가 1시간 일을 한다든가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힘을 늘려서 계속해서 움직여 줘야만
딱 앉았을 때 그것이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이 무엇을 깨워줍니까? 움직이지 않음을 깨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음이 있으면 그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쫙 앉아있으면 몸에 근력이 있어서 계속 움직였던 그 동력이 탁 앉으면서 쉰데 이때 이 앉음과 움직임의 차이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요함이. 그런데 계속 고요함 속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계속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두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또 앉아있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일하자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실은 뭐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갈수록 이것이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몸이. 몸이 갈수록 조화가 깨지면 마음의 조화도 깨지는 거예요. 발심이 성취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옛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움직여서 저희가 처음에 선행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노스님네들이 굉장히 뒤에서 다우치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못 걷게. 막 달려다니면서 하는데 중국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은 우리하고 중국은 좀 이 선방 구조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는데 중국 선방 구조는 이 사방 벽에 이제 좌선대를 쭉 만들어냈고 안에 공터가 됐고 한 가운데다가 이제 사방부를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그래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은 1시간 타면 죽배 치면은 이제 나서 걷는데 이 안을 이제 뺑뺑 돌죠. 임재정 선원은 하여튼 자기 힘대로 뛰어가지만 않을 정도로 막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줄 서서 걷는 게 아니고 공간이 넓으니까 뭐 젊은 사람은 긴 공간에서만 열심히 돌고 좀 나이 든 사람은 천천히 돌고 해서 뭐 이거 많이 돌 수가 있겠잖아요. 이 벽으로만 딱 있으니까 좌선대가 안에 무슨 자복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 동작 하나에 바로 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하고 죽비가 좀 다른데 죽비가 깁니다.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하나 이제 청중처럼 들고 다니시러 바닥을 탁 쳐요. 탁 치면 탁 치는 순간에 자기 동작을 그대로 정지를 해요. 이렇게 간 사람 이러고 있고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동작하면 그때 천천히 가서 자기 자리에 앉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은 50분 앉아 있는 동안에 몸에 있는 근육의 활성도를 10분 안에 완전히 높여주고 다시 축 앉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탁 조용히 앉으면 그 앉음이 주는 편안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조화를 맞춰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좀 꺼졌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제 울력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가 산행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앉아 있으면 움직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지나치면은 근원적으로 발심을 성취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는 것도 너무 하면 문제가 있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도 너무 하면 문제가 있어서 조화를 잘 맞춰서 게으르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근한 불방일 행사 그 불에. 불에는 이제 특히 불에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적으로 자기 상처 안 입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의 비난하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 자기한테 꽂힌 화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습관이 되니까 보기 싫은 거 사면 막 쏘아붙이거든요. 내적으로 막 쏘아붙인 것이 정말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죠. 그러나 내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편안한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계율 행위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신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선심소가 되고 네 번째는 번뇌심세는 탐짐치 만의 악견이죠. 이 탐짐치 때 어제 말한 이 치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몸 지금 생각을 하면은 드러난 팔식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몸입니다. 몸은 유식에서 팔식이라고 그래요. 팔식. 눈의 작용은 육식인데 눈 그 자체는 팔식이에요. 귀의 작용은 육식인데
기 자체는 팔식이에요. 몸의 하나하나의 감각점을 느끼는 것은 육식인데 몸 그 자체는 팔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다스리면 육식도 다스리면서 동시에 팔식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무명을 다스리면서 근본 무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만일 몸이 과거에 받는 업으로만 조장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면은 성불할 기약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몸 자체가 팔식의 상분이라고 그러는데 상분이가 됐든 견분이가 됐든 전부 다 뭡니까? 식이에요, 식. 그래서 몸이 형태로 드러난 인식이에요. 팔식의 인식이라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 세계도 우리의 인식이에요. 세계도. 그러나 세계에 대한 영향력보다 우리가 내 몸 쪽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집수라고 해요. 다만 이 몸은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몸만으로 팔식은 아니에요. 몸이 팔식인 것은 확신하지만 몸속에는 인간의 몸을 만들지 않는 많은 정보들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드러난 팔식의 정보고 인간의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팔식의 정보들도 많이 갈무리하고 있는데 그걸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팔식의 장을 다스리고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번째 순서에서 탐진 치의 이 치를 잘 다스리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치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들이 아까 같은 거예요.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지치기도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지금 늘어지기도 한다는데 우리 선원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고 또 일을 우리가 꾸려나가기 때문에 일이 참 너무 많았어요. 1920년대 프랑스의 여자분이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을 여행하면서 남겨놓은 여행기가 있어요. 그때 한국 선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선원에 갔던 데는 거의 다 침묵이에요. 거의 다 침묵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거의 다 일을 해요. 일 중에 침묵하면서 일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책임자만 말을 해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서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선원에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 주니까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우리 의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하는 것이 마치 선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야말로 뭘 다스립니까? 몸을 다스리고 법계의 팔식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보다 더 근원적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 반면에 지나치면은 이제 이것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수행을 잘 유지할 정도까지 일과 침묵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20년대. 일본 시대에 가지고 해서 힘든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당시에 선언 기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이제 실질은 같이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힘이 드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점점 안 하는 것이 어른 쪽에서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을 안 하는 것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고 있는 것이 저절로 하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천. 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른 스님이나 아는 사람, 제가 처음에 송강사가 살다 보니까 송강사 방장 스님은 항상 일할 때 같이 나와서 제일 먼저 호미 챙기고 나 챙기고 일을 끝날 때 하고 또 무슨 세차를 먹으면 같이 잘 드시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방장 스님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일의 도구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행자들한테 와가지고 뭐 부족하다 갖다 놓으라 하고 김장 담으면 다 와가지고 필요한 거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와서
잘못 버려졌으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누가 버렸느냐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가 애불이 안 나왔는가, 저녁에 누가 안 나오는 걸 방장님이 항상 나와서 애불 하면서 행자가 만일 안 나왔으면 감기약 가지고 가가지고 감기 들었다면서 약을 주고. 자,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상층부가 하고 있으면 하층부가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하층 없지만 마치 이제 초자들은 일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권력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는 사람만 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제 노동이 마치 아주 하찮은 일처럼 돼버렸어요. 노동자들. 노동하지 않고 가서 이제 뭐 타고 골프 치고 뭐다 하는 것이 마침 이제 사회적 계급을 만드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일이 때문에. 노동이야말로 무슨 일일불작 일 그 의미가 아니고 삶을 깨우는 근원적인 일이에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 근본적인 자기 몸의 팔식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의식이 자기 몸을 지배하고 그 아까 말한 대로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취하려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 안에 있는 생기가 굳어지는 거예요. 몸이 차지고. 그다음에 만의교인데 의심은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아이고 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좋지. 내 몸이 무슨 팔식이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법계를 잘 다스린 것이 마당에 가서 하는 건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가꿔야 되는데 대신 다른 생명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울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를 취한다. 이것이요. 인디안들이 사냥 나갈 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을 때 땅으로 돌아가서 풀을 잘 키우는 비료가 돼가지고 너희 후손들이 그 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조금만 취하겠다라고 해서 절대 조장은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딱 취해요.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그 기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죽어서 너희의 먹이가 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만 먹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배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법계의 먹이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을 쫙 내리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영양화를 시켜서 물도 오염시키고 식물계도 영향을 취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전 과정이 땅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해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식은 뭡니까?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의식처럼 되면 아까처럼 노동 안 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저절로 사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하자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의심인 거예요. 의심.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악견이고요. 물론 의심은 명기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거.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죽어서 너의 풀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너희들이 또 우리한테 못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상관관계가 적당히 유지되면은 이 세계가 함께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느냐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생명을 취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지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 쪽에 합리화적 생각도 되지만은 물고기를 한 가지만 계속 넣어놓으면은 그 생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서로 그 생태계적 잡아먹고 하는 걸 넣어놓으면은 전체가 생기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낱낱으로 보면은 사람이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지만 전체 지구적 생태계로 보면은 그와 같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적으로 순환을 만들어줘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이 취하고 욕심이 나면은 이제 황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국의 그 물소떼들이 막 수십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청으로 해서 다 죽습니다. 잡아 죽이는데 죽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물소에서 돈이 되는 요만한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을 취하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당시 그 고기를 영국으로 수출하는데 영국 사람들 입맛에 자연산 그 짐승의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소의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자연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이유는 당시 그것이 인디안들의 먹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죽이면서 인디안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정복의 욕망. 함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만 잘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법계가 인연법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의심이고 악행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수번뇌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악견을 5개로 나눠가지고 악견, 병견 잠깐 그 이야기를 하죠. 악견, 병견, 개금치견, 사견,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 뭔 또 하나 견이 있어가지고 10가지 견입니다. 근데 악견은 전에 말할 때 아상, 아상이 악견이죠. 병견이라고 하는 것은 단견이나 상견입니다. 내가 항상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죽으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 일상 때는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죽으면 끝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견과 병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단상이 함께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면서 항상하고 있으면서 없고 다르면서 갖고 하는 것은 언어 체계의 말로 하지만 이미지로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고 심행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로 표현된 것도 법계를 나타내는 것이 맞지만 이것만이 법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단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끊어진 것과 계속 이어지는 것. 예를 들면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소의 핵을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가 밖에서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짧은 궤도를 돌고 있다가 에너지가 강해지면은 이 원자하고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그 중력 관계에 따라가지고 이게 좀 멀어져야 됩니다. 한쪽이 세지면 틀리니까. 여기서 거리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거리를 동시에 형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를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거리 개념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 있던 것이 갑자기 여기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분명히 궤도는 바뀌어졌어요. 궤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있는 게 이와 같은 아주 작은 물질들을 이제 음양 물질과 반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또 다르게 많이 일으켜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대칭을 깨뜨려 가지고 아주 많은 쪽에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이 두 사이의 정보 전달은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상이라든가 단견이라든가 상견이는
어떤 인연 조건에는 당견처럼 보이고 어떤 인연 조건은 상견처럼 보이지만 근원을 깨뜨려서 같이 보면 당견도 당견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견도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시공을, 이 물리적 공간을 횡단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물리적 공간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횡단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갑자기 이만큼 공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아선 수행할 때 느껴보면 알 수 없는 우리의 감각 지점이 지금은 여기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어느 상태가 되면 이 감각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감각이 사라져서 깨알처럼 작은 것으로서만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확대돼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감각은 여기서 반드시 느끼게 돼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태는 이 공간이 갑자기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공간 자체가 이미 동시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이나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느 한쪽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에 어긋난 어떤 행동 양상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거죠. 그다음에 사견은 잘못된 견이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견치견. 견치견은 내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견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가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연 조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싹 들어있는 것을 견치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 10가지 변내죠. 탐진치만의 악견 중에서 견치견이 하나 나왔구만요. 그래서 이 5가지 합치면 근본 10가지 번뇌가 됩니다. 근본 번뇌고 그 다음에 뒤에 수번뇌는 이와 같은 근본 10가지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따라 일어난 번뇌들을 수번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수번뇌가 이제 12번째 개송, 13번째 개송, 14번째 개송까지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개송에 보면은 이제, 그 방일, 신념, 산란, 부정지까지가 수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심소가 있는데, 부정심소는 해면, 심사, 이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내 인생을 살아오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후회가 필요하거든요. 후회가 필요한데, 후회를 잘못하면은 계속 자기 억압해서 자기 가슴 속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학대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번뇌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놓고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은 그건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번뇌를 만드는 거죠. 왜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잘 뉘우치면은 그것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선심소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잘못 후회하면서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계속 자기 학대를 하면은 그것은 번뇌만을 길러온다. 그 다음에 뒤에 수면 장애 있죠. 수면이란 말이 이제 번뇌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수면은 그냥 잠입니다. 잠도 어제도 말했지만은 잘 자고 나면은 이 몸이 팔식이죠. 몸의 팔식 기능을 잘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이 도움이 되지만 계속 졸면은 각성된 의식을 깨우지 못하게 됩니다. 각성된 의식을 못 깨면 이제 뇌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기억조차도 잃어가는 거예요. 각성을 하지 않으면 기억조차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이 많아지면은 뇌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도 되지만 깨어있지 않는 상태, 즉 정확히 주시하고 있는 상태 앉는 데서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의식이 흐릿흐릿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이제 나중에조차도 의식을 각성시키는 힘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잠은 우리한테 활력을 줘서 뇌라 그 밖에 제8식 의식을 활성화시켜서 각성을 도우는데 잠을 계속 많이 자게 되면은 사건을 파악하는 의식의 각성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면은 여기에서 기억이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요. 물론 그것이 기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상태에서 뭔가 흐릿흐릿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잠은 우리로 하여금 번뇌를 만들어내는 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면은 각성을 도우는 잠이 되고 잠을 잘못 자면은 각성을 깨뜨리는 잠이 됩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 또 사는 내적인 관찰력, 물론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의식이 일차적으로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밖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밖으로 향하는 그 깨어남, 이것을 잘 관찰하지 않고 밖을 향해서 의식이 흘러가 버리면은 이것이 번뇌가 되는 거고, 밖에서 일어난 일을 잘 관찰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선심소가 됩니다. 그럼 안의 관찰도 마찬가지죠. 자기 내적 관찰도 잘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면 선심소가 되는 건데, 그 억압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번뇌심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향하는 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내적 관찰이 있으면 내적 관찰 중에서 더 거칠게 일어나는 것이 이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관찰에 더 미시한 것이 있으면 그게 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밖으로 향하는 의식을 심이라고 하면은 내적으로 향한 마음을 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적어진 상태에서 내적인 관찰력이 커지면 이제 내 쪽에서 관찰에 일어나는 일상으로 툭 떠오른 관찰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안쪽을 살펴가는 것이 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처음에 푹 떠알아서 일상적으로 크게 보이는 그 마음은 안으로 향하든 밖으로 하든 점점 비교해서 하나는 거친 분별이 되고 하나는 깊은 분별이 되는데, 이 심사도 잘하면 수행이 되고 잘 못하면 번뇌를 길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의식에 대한 심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